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가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은 홍 의원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와 당대표를 지낸 인물이기 때문에 복당시켜야 된다 라고 해서 일종의 권유안을 당 지도부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도부 비상대책위원회는 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6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그 지도부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우파는 홍준표 의원 문제를 냉철하게, 단호하게 이를 악물고 처리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년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입니다. 우파, 국민의힘이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서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반듯한 대통령 야권 단일 후보를 내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을 내세우는 과정까지, 그리고 그 사람을 내세운 이후에도 우파 내에 분열이라든가 내부 갈등, 내부 총질 이런 것을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좌파가 이용할 수 있는 간극을 우파가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홍준표 문제 처리가 제1의 과제로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왜 신랄하게 복당을 반대하는가? 첫째는 홍준표 의원은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가 필패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인데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워낙 본인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다른 경쟁자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엄청나게 헐뜯을 것입니다. 매도하고 폄훼하고 인신공격을 해댈 것입니다. 그것이 우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해도 그런 대립이 좌파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홍준표 의원은 본인의 정치적인 몸무게를 늘리는 것이라면 그런 선택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온 정치적인 궤적을 보면 이런 점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홍준표 복당에 반대하는 이유는 작게는 국민의힘, 크게는 우파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절대로 예를 들자면 홍준표 의원이 이런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으니까 과거에 그의 막가파 행태, 비리 행태 이런 것에서 탈출을 해서 반성해서 사람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홍준표라는 정치인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과거 여당에서 2인자, 3인자를 할 때 어떻게 1인자를 공격을 했는가? 그가 당대표 시절에 본인의 사욕과 사감으로 당을 어떻게 망쳤는가? 박근혜에 대해서 어떻게 배신했는가? 제가 박근혜를 출당시키면 지방선거 폭망한다고 여러 차례 제가 동영상에서 얘기했습니다. 홍준표 당대표는 대통령 선거 때의 말을 바꿔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게 행동을 해서 완전히 불법적으로 박근혜를 출당시켰습니다. 배신의 완결판을 보였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제가 여러 차례 동영상에서 예측한 대로 지방선거 폭망했습니다. 많은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그런 당대표 홍준표의 행태가 싫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논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우파는 필패한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홍준표는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되려고 윤석열을 헐뜯을 것이다. 엄청나게 매도할 것이다. 좌파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극대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우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가 겪지 않아도 되는 손해를 겪게 된다. 왜 홍준표 후보가 되면 필패하느냐? 1번, 집권당 원내대표 시절에 특수활동비 수억 원을 현금으로 가져다가 부인에게 갖다 줬습니다. 매달 몇 천만 원씩. 부인은 이것을 차곡차곡 은행의 비밀금고에 모았습니다. 특수활동비 횡령. 대통령 선거는 누가 결정하느냐? 광명, 부천, 인천, 남양주, 의정부 이런 서울 대도시 주변의 수도권 외곽에 포진하고 있는 중산층 서민 20대, 30대, 이념적으로는 중도층 이런 표가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 좌파는 노회찬을 집중적으로 띄울 것입니다. 노회찬은 특수활동비 3천만 원을 반납했다. 자진해서. 정의당 원내대표 시절에. 그리고 불법자금 4천만 원 때문에 자살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홍준표는 수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부인에게 생활비로 갖다 줬다. 이거 한 방으로 대통령 선거는 끝나버립니다. 이거 한 방으로 노회찬이 즐겨 탔다는 서민버스 6411번 버스를 집중적으로 좌파가 홍보하고 노회찬 대 홍준표의 대결로 가지고 가면 이 선거는 끝장나 버립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재명은 비리 스캔들이 없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의 반듯한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의 막말, 저품격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가 야권 후보가 되면 그런 것을 이재명에게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막말 저품격 프레임에 걸리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의원을 제외하고 윤석열, 나경원, 원희룡 누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든 안철수 이런 약점의 덫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비리, 결정적인 막말, 저품격 스캔들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되면 우파는 대선 필패다. 특수활동비 그거 하나만 들어도 가버립니다. 노회찬 대 홍준표 이 게임으로 끝나버립니다. 많은 서민과 2030 젊은이들, 중도층 절대 홍준표를 찍지 않습니다. 우파는 대통령 선거를 잃어버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운명의 나락으로 빠뜨리게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